네, 국내 신규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잇따르고 있어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이슈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네, 이번 주말에 그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의 기본 조건으로 정부가 제시한 게 있는데요.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 유지, 또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 비율 5% 미만입니다. 네. 이미 이 두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예천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30명을 감염시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소홀했을 때 이 같은 대규모 확산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부활절이랑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조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사회적인 물리적인 접촉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부 일각에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소 완화해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과 총선으로 사회적 접촉이 늘어난 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아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2주 추가 연장의 경우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질 수 있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지 않는 대신 오는 26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만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그 분명한 건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종식되지 않은 한 그 사회적 거리 두기는 그 생활 방역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쉽게 종식되지 않는 만큼 생활 방역에 들어간다고 해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활동도 자제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얘기 계속 했었는데요. 특히 서비스업 고용이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직격탄을 맞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통계청이 그 발표한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그 서비스업에 집중됐습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9만 4천 명이 줄었는데요. 이 수치는 그 외환 위기 후 그 후폭풍이 한창이던 1998년 9월 이후 그러니까 21년 6개월 만에 그 서비스업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취업자가 숙박 음식업점과 도소매업에서 크게 줄고 또 계약 연기와 학원 휴업으로 교육 서비스업에서도 급감한 영향입니다. 또 충격은 특히 그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에서 또 여성과 청년층에서 집중됐습니다. 지난달 임시 일용직 근로자만 보더라도 59만 3천 명이 감소해서 그러니까 1989년 1월에 통계 집계한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휴업 휴직이 늘어나면서 3월 임시 휴직자가 160만 7천 명으로 폭등했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1982년 통계가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또 우려되는 게 있는데요.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휴직자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에 고용 안정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좀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건 고용 타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일자리 당장 고용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쇼크가 3, 4월에 오면
고용 충격은 5, 6월까지 간다고 설명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서비스업이 타격을 입었지만 제조업으로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가 현재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면서 이에 따라 수출과 투자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예. 아울러 정부가 이러한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습니다. 예, 다음 주 초에 발표되는 정부 정책에 이런 의견들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도 상황이 안 좋은데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고 하죠. 네, 중국의 그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6.8로 전분기가 6%니까 그러니까 12%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예.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의 분기별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처음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 급락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확산된 곳이 중국이었고 1월 중순에 우한이 전격 봉쇄되는 등 전국적인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경제활동 마비 상태는 2월까지 이어졌고 3월 들어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점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상화가 추진됐습니다. 또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은 이미 코로나19 방역에 뚜렷한 성과를 보여서 2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에 집계가 되지 않은 사망자가 대거 있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요. 당국의 발표가 있었죠. 네, 오늘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누적 사망자가 뒤늦게 1,290명 늘어났습니다. 우한시 측은 사망자 통계 수정에 대해서 그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집에서 사망하거나 병원 과부하로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통계에 대한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한시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 전체 확진자는 8만 2천여 명, 사망자는 4,6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219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이 확진자 67만 8천여 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 세계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곧 주말인데요. 주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